단기 뉴스보다 방향을, 이슈보다 구조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UNI 투자입니다. 최근 11월 임상 이상 성공 소식과 함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바이젠셀입니다. 특히 유전자 조작 없이 T세포를 활용한 치료 전략으로 기존 면역항암제와는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젠셀이 왜 최근 임상 이상 성공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유전자 조작 없는 T세포 치료가 기존 면역항암제와 어떻게 다른지, VTBVN 임상 이상의 의미와 희귀의약품 지정, 조기허가 상업화 전략,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공급 가능성, 마지막으로 차세대 플랫폼 파이프라인과 주가 전망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실시간 시장 흐름과 수급 데이터, 그리고 주요 뉴스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깊은 분석과 빠른 대응 정보를 함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프로필 더보기란에 참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젠셀이 주목받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요즘 암 치료의 큰 흐름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암 치료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면역항암제입니다. 예전에 항암제가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독에 가까웠다면 면역항암제는 환자 몸속의 면역 시스템을 깨워 암을 공격하게 만드는 치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약이 암을 대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면역세포가 스스로 암을 제거하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면역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이 면역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합니다. 정상세포처럼 위장하거나 면역세포를 지치게 만들거나 아예 공격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습니다. 면역항암제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해 면역세포가 다시 암을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치료입니다. 면역항암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면역관문 억제제처럼 면역의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가 면역세포 자체를 이용하는 세포치료제입니다. 바이젠셀이 속한 영역이 바로 이 두 번째, 면역세포 치료제 중에서도 T세포 치료제입니다. T세포는 면역세포 중에서도 암세포를 직접 찾아가 죽일 수 있는 정의 병력입니다. 하지만 암 환자에게서는 이 T세포가 숫자가 부족하거나 지쳐있거나 암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세포 치료제는 환자 몸에서 T세포를 꺼내 시험관 안에서 훈련시키고 숫자를 늘린 뒤 다시 몸에 넣어주는 치료입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치료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로 선택한 방식은 CAR-T 치료제입니다. 이는 T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해 암을 인식하는 장치를 강제로 달아주는 방식입니다. 효과는 강력하지만 부작용 위험이 크고 제조 비용이 높으며 환자에 따라 적용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바이젠셀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고 원래 우리 몸에 존재하는 T세포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결론에 가깝습니다. 바이젠셀의 출발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 성모병원입니다. 핵심 연구진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암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사례 T세포, 즉 CTL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실험실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자에게 투여하고 세포를 직접 제조해온 경험이 함께 축적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GMP, 즉 세포치료 제조시설입니다. 세포치료제는 화학약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약이 아닙니다. 사람의 세포를 직접 다루는 만큼 오염 여부와 기능, 안전성을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제조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바이젠셀은 2000년대 중반부터 가톨릭대 세포치료단에서 이 GMP 생산 시스템을 직접 구축했고, 항원특이 T세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표준 공정을 확립했습니다. 이 기술과 인력이 기업으로 독립하며 탄생한 것이 바로 바이젠셀입니다. 이를 스핀오프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미 임상에서 검증된 기술이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바이젠셀의 핵심 기술은 바이티어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유전자 조작 없이 환자 본인의 T세포 중 특정 암 항원을 인식하는 세포만 선별해 배양합니다. 또 단순 증폭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T세포를 의도적으로 조합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안전성은 높지만 제조 난이도가 매우 높아 글로벌에서도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이 플랫폼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증명한 파이프라인이 바로 VTBVN입니다. VTBVN은 EBV라는 바이러스와 연관된 암을 겨냥한 T세포 치료제입니다. EBV는 일부 면역세포 안에 남아있다가 특정 조건에서 암 발생과 연결되는 바이러스입니다. EBV와 연관된 NKT 세포 림프종은 면역세포에서 발생하는 희귀 혈액암으로
재발 위험이 높고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질환입니다. 바이젠셀은 이 질환을 대상으로 EBV를 인식하는 T세포만 골라 사용하는 항원 특이 T세포 치료제를 개발했고 임상 이상에서 명확한 재발 억제 효과를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VTBVN 투여군의 2년 무질병 생존율은 95%였고 기존 치료군은 약 77%에 그쳤습니다. 재발 또는 사망 발생률 역시 투여군은 약 5%, 대조군은 30% 이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단일 치료제의 성과를 넘어 유전자 조작 없이 항원 특이 T세포를 활용하는 바이티어 플랫폼이 실제 환자에서 작동함을 처음으로 증명한 사례입니다. 중요한 점은 VTBVN이 임상 성과 이전부터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 치료제로 공식 인정받아 왔다는 사실입니다. VTBVN은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고 이후 2023년 유럽의약품청 EMA로부터도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VTBVN이 국내에서 먼저 희귀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인정받은 뒤 글로벌 규제기관에서도 동일한 평가를 받은 파이프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희귀의약품 지정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조기허가와 상업화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신속심사 지정은 치료 대안이 부족한 중증위기 질환 치료제에 대해 허가 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개발과 승인 속도를 단축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건부 허가는 임상 3상 완료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임상 이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될 경우 먼저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추가 임상을 통해 데이터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환자 접근성을 앞당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바이젠셀은 VTBVN 임상 이상 최종 결과 보고서 확보 이후 식약처의 신속심사 지정과 조건부 허가를 순차적으로 신청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목표 일정은 2026년 초 신속심사 신청, 이후 조건부 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국내 상업화입니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바이젠셀의 기술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공급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이젠셀은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 검토를 시작할 수 있는 기준선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세포치료제 기술 이전을 검토할 때 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임상 이상에서 실제 환자 효능이 수치로 입증됐는지, 기존 주류 기술인 CAR-T와 구조적으로 차별화되는지, 단일 치료제가 아니라 플랫폼 확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규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지입니다. VTBVN은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다만 NKT 세포 림프종이라는 적응증 특성상 단일 파이프라인만으로 대형 글로벌 제약사와 전면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신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지역 한정 기술 이전, 특정 적응증 기반 협업 또는 제조 공정과 플랫폼 기술 일부를 공유하는 형태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술 공급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변수는 바로 차세대 파이프라인인 VT-트라이원A입니다. VT-트라이원A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AML을 대상으로 하며 유전자 조작 없이 다중항원을 동시에 표적하는 T세포 치료제입니다. 이는 그동안 유전자 조작 방식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전략입니다. 현재 VT-트라이원A는 임상 일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성과 함께 초기 효능 신호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효능 신호가 포착된다면 바이젠셀은 단일 파이프라인 기업을 넘어 바이티어 플랫폼 자체를 놓고 기술 이전을 논의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 후보로 포지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성과를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여기가 우리는 바이젠셀의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현재 시장을 보면 임상 이상 단계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낸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평균 시가총액은 적게는 1조 원에서 많게는 3조 원을 훌쩍 넘깁니다. 하지만 현재 바이젠셀의 시총은 2천억 원대 중반에 불과하죠. 단순 예산으로도 동종업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만약 바이젠셀이 글로벌 기술 수출까지 성공한다면 그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사례들을 보면 이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에 성공한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4조 원에서 6조 원대까지 수직 상승하며 시장의 대장주로 올라섰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탐내는 매물이 바로 임상 이상을 통해 효능이 입증된 자산입니다. 바이젠셀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95%라는 생존율 데이터는 이미 그들의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넘어섰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유전자 조작 없는 T세포 플랫폼이라는 독보적인 희소성 덕분에 일단 수출의 물꼬가 터지면
그 계약 규모와 기업 가치의 점프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의 주가 조정은 11월의 급등 이후 숨을 고르는 단계일 뿐 바이든셀이 가진 진짜 몸값과는 여전히 거리가 멉니다. 1조 원이라는 1차 목표가를 넘어 앞으로 국내 조기 상업화를 통한 실질적인 매출 발생과 차세대 플랫폼들의 확장성, 여기에 글로벌 기술 수출까지 더해져 무대로 나가는 순간 바이든셀의 주가 그래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전혀 다른 새로운 궤적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이든셀은 면역화 함재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느린 길을 선택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임상 이상 성공, 국내와 유럽 규제기관의 희귀약품 지정, 조기 상업화 로드맵, 그리고 글로벌 기술 공급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CAR-T라는 강력한 치료제가 등장한 이후 이제 업계는 그 다음 단계의 치료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바이든셀의 행보는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앞으로도 방향과 구조를 중심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NI 투자였습니다.